자, 그럼 물리교육론이에요. 자, 제가 물리교육론도 이제 강조 많이 드리는데, 우리 2교시하고 3교시가 몇 점이죠? 1교시는 이제 교육학이어서 20점이고요. 2교시하고 3교시가 합쳐서 80점입니다. 근데 80점 중에서 물리교육론이 몇 점 출제가 되냐면 24점 출제돼요. 24점. 80점 중에서 24점이면 많은 비율이죠. 딱 문제도 6문제만 나옵니다. 6문제. 전공 A에서 3문제, 전공 B에서도 3문제 나와서 다 물리교육론은 이제 재작년부터 다 4점짜리로 바뀌었어요. 2점짜리도 있었는데 다 4점짜리로 바뀌어서 딱 6문제만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우리 합격 전략 설명회 때 말씀 많이 드렸는데, 또 나오는 여러분들 문제들이 나오는 단원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원에서 또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뭐 지금 첫 번째 장이 과학 철학과 과학의 본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철학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학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잘 우리가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은 과학 철학과 과학의 본성에 해당되어서, 자, 크게 우리 8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8가지. 자, 그래서 과학 철학의 본성과 과학 교육의 필요성, 또 전통적 과학 철학의 본성과 한계, 현대 과학 철학의 본성,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전통적 과학 철학도 출제가 많이 되지만 현대 과학 철학의 본성도 출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는 단원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고, 또 우리 6번째 내용의 챕터 6번째에 과학적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많이 나와요. 귀납법, 우리 연역법, 귀추적, 뭐 여러분들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또 과학사회라고 해서 우리 STS라고 하는 내용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사고 및 탐구와 교수 학습이라고 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주로 좀 보셔야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학 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과학 철학. 그럼 우리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과학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과학을 접근할 거고 어떤 방법으로 과학에 대해서 연구할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를 우리가 과학 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 철학은, 자, 일단 과학적 방법이에요. 과학적 방법,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과학을 연구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나와지는 내용들에 해당되고, 과학의 방법, 또 우리 개념이라든가 과학적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전제 같은 것들, 전제라든가, 또 여러분들 우리 여러 가지 활동, 지적 활동 등이에요. 자, 지적 활동을 모두 다 합쳐서 우리가 과학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 철학. 그래서 이거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분들 우리 학문, 이걸 과학 철학이라고 해서 과학이랑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만 배우는 거지,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을 거다, 이 뜻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전통적 과학 철학은요, 전통적 과학 철학은 여러분 우리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많이 나오는, 이건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이다. 우리 제일 첫 번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알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우리 어떤 사고에 해당되는 것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단어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경험주의, 또 이성주의,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여러분 배운 적 있죠. 경험주의, 이성주의. 그 다음에 이제 실증주의,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실증주의. 그 다음에 우리 환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자, 우리 이런 것들을 환원주의라고 하는데, 실증주의, 환원주의. 또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과목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 과학 과목이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과목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보통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이제 통합과학. 두 번째가 과학 탐구 실험이라고 해서, 과학 탐구 실험이 거의 우리 여기 물리교육이랑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성주의, 뭐 경험주의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그 중에 또 유명한 게 반중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중주의. 사람 무슨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뭐 경험주의, 이성주의, 데카르트네, 뭐 베이컨네,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근데 요 정도. 반중주의 대표적인 게 우리 포퍼라고 하는 사람의 반중주의가 전통적 과학 철학과 현대 과학 철학의 우리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반중주의에 해당돼요.
그래서 반중주의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통적 과학 철학에서 배우셔야 될 내용들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우리 더 중요한 건 현대 과학 철학이 되게 중요해요. 현대 과학 철학. 현대 과학 철학은 딱 세 가지로 나눕니다. 현대 과학 철학은 딱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쿤이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라카토스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 라우든이라고 하는 요 세 사람 정도의 내용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 과학 철학은 이렇게 세 사람이 대표해서 쿤하면 딱 생각나셔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생각나셔야 되냐면 여러분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과학혁명. 어떤 걸로 설명하냐면 우리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해요. 패러다임. 뭔가 과학은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할 때는 어떤 패러다임이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발달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쿤의 패러다임 또는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급격히 발달하게 되는, 변하게 되는 자 이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고, 라카토스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이제 배울 내용들입니다.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연구 프로그램, 여기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견고한 핵이랑 그다음에 보호대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보호대, 어떤 즉 과학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은 어떤 여러분들 핵이 있는데 이론이에요. 이론이 자 우리 보호대에 의해서 조금씩 수정이 되어져 갑니다. 점진적으로 과학은 발달합니다. 라고 하는 게 라카토스. 또는 급격하게 격변적인 변화에 의해서 발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쿤의 과학혁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 라우드는 우리 연구 전통이라고 해서 자 두 가지를 여러분들 우리 섞습니다. 쿤의 이론과 라카토스 이론을 섞어서 두 가지의 절충안을 제시한 이론, 이게 우리 라우든의 연구 전통이라고 하는 법으로 여러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 과학 철학과 현대 과학, 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과학 철학에서 전통하고 그다음에 현대적 과학 철학의 본성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리 과학에서 전통적 과학 철학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더불어서 질문을 이렇게 해요. 우리 과학적 방법, 이건 뭐 올해도 너무나도 많이 기출되고 나왔었던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데, 과학을 우리 연구할 때 도대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학적 방법 다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여러 실험을 통해서 뭔가 공통적인 특징을 여러분 얻어내는, 실험을 통해서 공통적인 특징을 얻어내는 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하나하나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여러분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귀납법이라고 하죠. 귀납법. 귀납법은 우리 전통적 과학 철학에 뭐랑 연결되냐면 경험주의랑 연결됩니다. 경험주의. 또 우리 뭔가 대전제를 이용해서 우리 다 나머지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 연역법이 있어요. 연역법. 연역법은 이성주의랑 바로 관련이 있죠. 이성주의. 그래서 우리 연역법, 우리 귀납법 또는 귀납주의, 연역주의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두 가지를 섞어요. 귀납법과 연역법의 장단점, 단점을 좀 없애고 장점을 살려서 나오는 이론이 바로 여러분들 가설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가설연역법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귀추법이라고 하는 게 표현되어져 있고, 이것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해당돼요. 귀추법, 과거의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이 새로운 내용에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귀추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거냐면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을 배운 다음에 아주 비슷한 쿨롱의 법칙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귀추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이나 전자기에서 많이 흡사한 것들을 이용해서 배우는 내용들,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확증법, 입증법, 반증법도 있는데 아주 과학 철학의 방법, 과학적 방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출제가 되고 나와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요 파트 1.
오늘은 요거 다 못 끝낼 거예요. 아마 중간 정도 가다 끝날 겁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1장에 해당되는 파트 1에 해당되는 과학 철학과 과학의 본성은 자,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 내용 각각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 정리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